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트는 결국 지지와 저항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따질 때에는 이동평균선도 따져볼 수 있을 거고, 뭐 피보나치를 그려볼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내용이 있겠죠. 근데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쉬운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장대 양봉이 그려져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대량 거래량도 붙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시장의 관심을 받고 어떠한 주체가 굉장한 돈을 써서 끌어올린 차트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초보자분들도 분명히 가지셔야 될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종가와 시초가에는 항상 선을 그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바닥 국면에서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뭐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돈을 쓰기 시작한 자리인 거고, 돈을 쓰면서 마무리가 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분명한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다. 자, 돈을 쓰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세력 입장에서 이 장대 양봉 구간 안의 매물들을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주가를 계속해서 관리한다고 한다면, 굳이 의도적으로 터는 게 아닌 이상은 이 아래로 떨굴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매집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 이 위에서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장대 양봉의 종가를 지켜주는지 첫 번째로 생각을 하면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이탈이 됐다, 종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이 장대 양봉 안에서의 거래량도 들어오고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초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심화해서 본다고 하면은 뭐 허리와 어깨 4등분을 할 수도 있고 중간값에 3등분을 할 수도 있는데, 돈을 쓰기 시작한 자리와 돈을 쓰면서 마무리가 된 자리에 의미를 분명하게 부여를 하고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초가와 종가, 지지와 저항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을 기준값으로 두고 앞으로의 추세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장대 양봉의 기준은 일 단위, 시간 단위, 분 단위에서 수치가 궁금해요. 일봉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봉을 기준으로 봐요. 그쵸, 장대 양봉을 기본적으로는 하나를 기준으로 두는데, 보통은 추세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좀 우리가 예시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신라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일 거예요. 자, 신라젠이라는 이 종목을 보면은 지금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거래량이 이렇게 유입이 됐죠.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켜주는 자리가 맨 처음에는 종가 자리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를 지지해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를 매매 관점으로 두고서 매매를 하거나, 향후 추세를 윗부분에 대한 추세로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자리처럼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깨지면서 이탈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반대로 다른 차트들을 좀 봐보면서, 제 관심 종목에 있던 차트인데 어떤 종목인지는 저도 몰라요.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의 시초가와 종가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안 붙었다가 장대 양봉이 유입된 이후에 움직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종목은 종가에 대해서는 돌파를 해주지도 못했고 지지를 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지 않다가 돈이 들어온 이후에 돈을 쓴 자리, 돈을 쓰기 시작한 자리는 이제 지켜주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장대 양봉 안에 매물들이 모두 강하게 흡수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하게 돈이 유입된 이후에 주가가 관리되는 거를 볼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잡주만 삽니다 말씀이 맞아요. 차트의 기본이에요.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봐야 되는 기본인데 우리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볼 때 시초가는 지지해주는 걸 봤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과연 종가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첫 번째, 그리고 종가 저항 여부에 대해서 돌파해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돌파해주지 못하기도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값. 그래서 사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요. 추세에 대해서도 있고 이런 장대 양봉에 대해서 혹은 뭐 거래량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있는 여부는 우리 주린이 분들도 항상 캐치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좀 가장 쉬운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그를 토대로 매수 매도 관점을 전략을 짜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심화적으로도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에 볼 기회가 되면은 또 더 유익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